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이제 2020년 경자년 여러분과 함께 따뜻하게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보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4월 15일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뭔가 해보겠다. 내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이 지역에서 내가 최고의 일꾼이다. 서로 자랑하면서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매 지역마다 10명 정도씩 예비 후보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치 스피치, 어떻게 말 잘하고 어떻게 연설 잘하는가 주제로 오늘 이 시간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는 정치 스피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런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현대사회는 말 잘하고 내 이야기 잘 전달하고 또 대중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 이야기를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말을 잘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토론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4,000여의 방송 토론 그리고 400회 정도의 그런 행사 진행, 음악회, 각종 행사를 진행해 보고요. 또 대중연설도 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쌓았던 비법들, 30여 년 동안 길러온 실력의 비법들을 하나씩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정치인들 말 잘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연설장에 가면요. 수백 명, 어떤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흔히 말해서 연단 공포증, 무대 공포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연설을 하는 단위죠. 연단 위에 올라서서 되게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에 올라서면 부들부들 떠는 것, 이것을 연단 공포증이라고 하고요. 또 무대 위에 나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때 사람들 웬만한 배짱이 없으면 덜덜덜 떨거나 아니면 자기 할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연설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를 단련하고 실력을 길러야 할까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발음도 명료해야 되고요. 발성도 제대로 나와야 되고 수많은 사람 봤을 때 미소 지으면서 떨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게 조리가 없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 얘기하는 내용에 설득력이 있고 전달력이 뛰어나고 논리력이 아주 투철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원고도 써야 되고요. 정확하게 발음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떨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요. 정말 다양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진짜로 말을 잘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최소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4.15 총선 이제 불과 얼마 남았습니까? 불과 3달 하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나를 바꾸는 훈련, 그래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꼭 정치인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신입사원들, 임원들 앞에서 자기 소개도 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제품이 발표됐을 때 제품 설명회에 나가서 스티브 잡스처럼 청바지 입고 제품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 대학을 다니거나 학생들, 자주 교수님이 시키면 나가서 발표해야 되죠.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방송 나가고 싶은 사람들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실제 그런 훈련들을 아주 치열하게 하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은 정치인의 연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치와 관련된 철학과 지식이 탄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현실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 철학이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중도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이 일단 풍부해야 되고요. 관련된 정치 철학에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논리력도 뛰어나지도 않고 덤벙덤벙 좌충우돌 횡설수설할 때 사람들은 금세 실증을 내고 눈을 감아버리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아니면 나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는 허다하게 봤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지루하게 들린다. 그 순간부터 웅성웅성 잡담을 시작합니다. 내 얘기가 하나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논리와 철학, 또 경험, 지식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연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원고가 있어야 됩니다. 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은 원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원고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내용은 논리적이고 탄탄하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도입부에서는 어떤 글을 쓸 것인지, 그래서 흔히 말할 때 기승전결 4단계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기서결 3단 논법으로 주제를 던진 다음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고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내가 잘 쓸 수도 있지만 내가 글을 잘 못 쓸 때는 주변의 도움을 얻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잘 쓰는 글, 그것이 전달력이 높을 수는 있는데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 또는 연설에 걸맞게 글을 정리하는 것들, 그럴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명연설들, 예를 들어서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마틴 루터킹 목사의 워싱턴 집회 연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정치나 대중연설에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얘기하면 흔히 바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워싱턴 집회 연설을 듭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3번 반복한 뒤에 말을 풀어나갑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거 모방해서 많이 하고요. 각계에서 이것을 모방해서 하는데 실제 그 속에는 울림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 흑인들이 받았던 고통, 그 아픔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지, 서로 존중하는 삶이 될 것인지, 이것들을 풀어내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하면서 외치는 그 장면에서부터 그 수십만 명의 워싱턴 광장에 모인 관중들이, 청중들이 열광합니다. 그렇게 잘 쓰여진 원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도 잘하지만 그 원고 내용 하나는 정말 한편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수필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고를 사전에 잘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들을 원고에 담을 것인가. 원고의 도입부에서는 처음부터 자,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고 상황을 단정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들이는 방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원고를 잘 작성하는 훈련,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원고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쓰여지는 것이 또 필요하죠. 왜? 사람들이 그 내용에 빨려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자극적인 그런 귀납적인 형식으로 갈 것이냐, 연역적인 방식으로 처음 설명을 한 뒤에 결론을 맺을 것이냐, 아니면 귀납적인 방식으로 처음에 결론을 세게 치고 나가서 그 이야기를 서술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출발을 하는 서론에서, 본론에서 설명을 하고 결론을 맺을 것인가, 이런 원고를 잘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 중요한 시대적 메시지, 시대적 정신을 잘 담아내는 것, 해겔이 얘기했던 시대정신, 바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을 명료하게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원고를 잘 작성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내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단에 서서 덜렁덜렁 흔들거나 아니면은 이 다리를 덜덜 떨면서 이 같이 보는 청중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든요.
자세는 안정적이고 탄탄해야 되면서 그 속에서 혹시라도 발음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출발에 발음이 잘못 나오면 그 순간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진중하게 그러면서 호흡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저절로 사람들에게 멀리 전달될 수 있도록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복식 호흡하는 거 그런 것도 기법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자세는 안정적이고 탄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성 훈련이 필요하고요. 평상시에 제스처를 어느 순간에 두 손을 들어서 호소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손을 안정적으로 놓고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이 편안함을 주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한 개의 약간의 선동적인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 바로 저곳에서라고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방향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스처를 어떻게 잘 쓰느냐 이 부분도 연설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표정도 중요합니다. 표정에는 연설할 때 가장 좋은 표정은 무엇일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자신감 있는 표정입니다. 그래야 청중들이 자신감 있는 연사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청중들도 신뢰를 갖게 되고 함께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너무 굳어 있거나 또는 표정이 지나치게 웃고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표정은 신중하고 단호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쳐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청중들에게 유머를 발휘한다든가 하면서 미소를 띄워주는 것들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전달할 때 템포,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성, 제스처, 움직임, 손동작 그리고 표정과 연계되는 이런 것들,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감이 넘쳐 있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얘기들을 근거가 있는 논리적인 설득력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도 그 톤에서는 청중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일 때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시하려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 더 근거 있고 관련되는 팩트와 또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전달하느냐.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요소는요. 역시 청중들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중들이 받았을 때 턱없는 자신감들 또는 상대에 대한 비난 그리고 굉장히 냉소적인 발언들 최근에 보면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상대에 대한 독설을 퍼붓거나 아주 냉소적인 발언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신뢰가 쌓일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진정성 있는 말, 그 표현을 담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용이 논리적이더라도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내용들, 그런 부분은 결국 실패하는 연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서 신뢰가 되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실제 사례들, 또 동서고금의 여러 가지 이 경구나 격언들, 속담들 또는 사자성어도 좋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일들,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충단의 100만 인파에 했던 연설, 첫 번째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어제 황소가 사람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솔깃하죠. 아니, 황소가 뿔로 사람을 치어서 죽였다. 깜짝 놀랄 얘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면서도 황소가 당시 정권에 잘못되고 미친 소처럼 날뛰는 정권을 비유하면서 이 얘기를 풀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청중들이 웃게 되고 말하는 사람들로 자신감 있게 전달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하나 실제 사례를 들어서 진정성 있게 전달합니다. 자신감 있게, 진정성 있게, 그리고 청중과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주제를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들 처음에 얘기해놓고 나서 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청중이 지루해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글을 쓸 때 동어 반복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글의 품격이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나오거나 같은 문장이 나오면 지루해합니다. 그런데 대중연설에서 또 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강조하는 내용은 반복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대중 대통령은 같은 말을 100번 내지 1000번 정도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국민들이 그것을 이 시대의 주제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저는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주제, 이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검찰개혁의 필요성,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남북 대화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례를 들어서 주제를 반복해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죠. Stay hungry.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굶주린 상태로 노력하고 고민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굶주린 상태인 것처럼 배고픈 상태에 머물러서 지식을 습득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얘기하라. Stay foolish라는 얘기를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얘기를 스티브 잡스가 하면서 세계적인 명언으로 명경구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 줘야 된다. 핵심적인 얘기들이 자꾸 반복되면 사람들의 뇌 속에는 확실하게 박히게 됩니다. 특히 공약이라든가 정치인들은 공약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또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 번 얘기해서 절대 청중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역시 가능하면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중들 어떤 때는 20분, 30분, 1시간 연설을 드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집중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유머를 사용하게 되고 하고 또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좀 빗대서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사람들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1시간 동안 앉아서 연설을 듣죠. 어떤 정치 집회는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합니다. 어떤 청중들이 그 순간에 하품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유머를 사용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연설이나 토론 시의 발언 때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로 상대를 비꼬고 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는 경우를 저는 자주 보고요. 실제 저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나 청중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비꼬고 냉소적이고 독설을 퍼붓고 그 사람 곁에 사실은 가고 싶지 않거든요. 왜? 내가 언제든 그렇게 비난과 냉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결코 사람들과 소통하고 친화력 있는 그런 상태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청중에 대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 또는 관객들 또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겸허하게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경어체를 써서 그들의 이야기, 아픔을 다 들어주고 또 이해하면서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연설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상대가 경청합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공통의 화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주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얘기를 그 주제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 얘기만 할 때 청중이 관심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여러 가지 해설이 필요한 내용들을 내가 계속 얘기할 때 그들이 듣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거기에 대해서 보유세와 여러 가지 세금 관련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까요? 그럴 때는 부동산 투기의 문제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파고들어서 얘기할 것이냐. 이 부분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를 접근하는 방식은 자유주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현실주의적인 여러 가지 리얼리스트의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학술적인 얘기로 접근할 때 일반 청중이 듣고 쉽게 이해할까요?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쉽고 편한 어구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중들과 말하기의 기법들은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과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아크로폴리스에서 얘기하는 민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전달했죠. 로마 시대에는 키케로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웅변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의 기법을 수사학이라든가 웅변술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정치가나 법률가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했죠.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중의 호기심을 끌고 인기를 끌어야 되고 그들의 투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런 웅변술 말하기를 익혔습니다. 법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경우들 또는 검사는 피고인을 공격해야 되죠.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대중들과 호흡하면서 말하는 훈련을 할 것인가, 그런 기법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 여러 명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버럭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죠. 굉장히 담대하게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자신감 있는 어조로 전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죠. 아파르테이트라는 그런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잘 전달하는 훈련이 됐던 사람입니다. 대중들에게 말하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정치 철학, 또 잘 쓰여지고 논리적인 그런 원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진정성 있고 자신감 있게 전달할 것인가. 거기에는 다양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발음, 발성, 특히 표준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면서 발음 하나하나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을 대강했을 때 또는 발음이 불분명할 때 청중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훈련들, 제스처의 훈련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감을 얻어내고 진정성 있게 그리고 쉽고 편하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전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의 말하기, 정치 스피치의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그런 정치 스피치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 전달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데 이런 기법만 다 익힌다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이것들을 정말로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그런 치열한 훈련, 그리고 실전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 잘하는 사람, 진정성을 담아서 호소력 있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되실 때 정치 지망생들은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정치하지 않으시더라도 말을 자주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사랑을 받는 말하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스피치 관련해서 정치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말하고 듣고 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밍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오늘은 정치 스피치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역시 말을 호연지기의 기상으로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시조 한 편, 짧은 시조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조 세종 때 맹활약했던 무신 절제 김종서가 썼던 시조 있습니다. 그 시조를 여러분께 낭송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라는 시조입니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절제 김종서.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바람 긴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북쪽에서 많은 오랑캐들 물리치고 정말 뛰어난 무장으로서의 활약을 했던 김종서 장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거칠 것이 없어라. 정치 스피치 말하는 것도 거칠 것이 없이 당당하고 또렷하게 그리고 논리적인 구조를 갖춰서 전달하면 잘 될 겁니다. 김종서 장군의 이런 시조, 기조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김홍국 교수의 이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